아휴, 복장이 터진다. 복장이 터져. 세상에, 공사를 모르는 이런 무식한 집안이랑 난 사도 못해. 그럽시다. 근데 무식한 건 우리가 아니라 그쪽이라는 걸 알고는 계십니까? 그걸 모른다면 그쪽은 진짜 무식 중에 상무식한 인간이라는 건 알고 가셔야겠네요. 저도 그쪽같이 상두덕도 모르는 사람이랑 사돈 맺기 싫으니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우리의 대화에서도 엿볼 수 있듯 저는 황당했던 힘든 순간들을 보내고 지금은 제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속 시원한 사이다를 보장하니 함께 제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33살 이지민이라는 여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이지만 그러나 중에도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알고 싶어서 이 썰맘 채널만큼은 꼬박꼬박 챙겨보는 구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사연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니 제가 20대에 겪은 아픔이 어쩌면 흔한 아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흔하디 흔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하고 흠 하나쯤은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요. 어른이 되어도 실수를 하는 게 사람이지만 어릴 때는 특히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제가 20대 때 못 모르고 저지른 아주 큰 제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성인에서 처음 사귄 남자친구였는데 남자친구가 군대에 다녀오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유학을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너 유학 가서 언제 올지 모르는 거면 우리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너랑 헤어지기 싫어. 나이가 어린 탓도 있었지만 연애 경험도 적은 탓에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싫다며 무작정 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제가 막무가내로 때를 쓰자 남자친구가 제게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 물었어요. 나도 너랑 헤어지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헤어질 수 있나 생각해봤거든. 우리가 헤어지지 않으려면 결혼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서 결혼식 올리고 같이 유학을 가는 거야. 너도 유학 가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지금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때 저는 그게 제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제안을 냉큼 받아들였습니다. 20살 때부터 사귀었던 남자친구라 저희 부모님과도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저희 생각에 대해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네요. 듣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결혼을 허락한 저희 부모님의 흉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저희 부모님 생각은 이거였어요. 미국이라는 먼 타지에 가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오지도 하고 의기투합도 하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결혼 허락을 다소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남자친구네 집 쪽이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도 남자친구 가족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빠 대신 우리 집을 일으켜서 성격이 장난 아니야. 완전 호랑이 장군 같아. 그래서 조금 예민한 구석도 있어서 너는 웬만하면 우리 엄마 최대한 높게 보는 게 좋을 거야. 남자친구는 아직 인사를 드리지 못한 남자친구네 집안에 대해 계속해서 저에게 겁을 줬어요. 그래서 올해 남자친구를 만나는 동안에도
예비 시모를 감히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 허락은 받아야 되니 나를 잡아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네 집으로 향했네요. 남자친구 엄마는 역시나 보통 아닌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꾸민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는데 딱 봐도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를 앉히자마자 물 한 잔도 내주지 않고 말했어요. 너 우리 성빈이랑 결혼하고 성빈이 따라서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고 했다면서? 유학 갈 돈은 있니? 설마 우리 집에서 우리 유학 비용까지 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너무나 공격적인 예비 시모의 질문에 정신이 아찔해졌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남는다는 속담을 떠올리며 또박또박하게 똑 부러지는 모습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제 유학 비용은 저희 부모님이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제가 유학을 원하면 보내줄 생각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유학 비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름대로 속 부러지게 대답을 한 듯 했지만 제 대답이 예비 시모에게는 시원찮은 대답인 듯 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예비 시모는 그 당시 어린 제가 들어도 막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희 집을 무시하며 말했어요. 너네 부모님은 미국 유학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드는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하셨다니? 너도 그렇고 너희 부모님도 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학비랑 생활비까지 하면 1년에 억 단위로 드는데 그건 알고 유학 보내주신다고 하신 거니? 저희 부모님도 그 정도는 생각하시고 보내주신다고 하셨을 거예요. 저도 1년에 억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천은 들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 알고 있다면 다행이다만 설마 널 우리 성빈이한테 시집 보내려고 너희 부모님 없는 돈에 빚내서 너 유학 보내주시는 건 아니겠지? 그치? 가당치도 않는 예비 시모의 말에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자기 엄마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본 예비 시모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무리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자리에서 예비 시모와 부딪히는 일은 없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살면서 빚 한 번 내본 적 없으시고 제 유학도 빚내서 보내주시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희 부모님이 빚이 있으면 있다고 너한테 고지고대로 다 말하겠니? 그리고 너네 집 그렇게 빚내서 너 유학 보내주면 그 빚 결국 고스란히 우리 성빈이가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부모님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시고 지금은 연금 받으면서 쉬고 계세요. 그동안 모아두신 돈도 있으셔서 그걸로 보내주시는 거고요. 어머님이 하시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말 믿으셔도 돼요. 제가 흐트러짐 없이 똑부러지게 말하자 예비 시모는 그제서야 유학 비용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시는 듯한 발언은 끊이지 않았네요. 그나저나 부모님 두 분 다 연금 받고 쉬고 계신다고? 아, 그럼 그거 완전 연금 받는 백수 아니니? 이러나 저러나 유학 비용을 떠나서 너네 집은 참 문제다 문제야. 그 순간은 정말 제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왔지만 옆에서 저 대신 화를 내주는 남자친구 덕분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우리 결혼 허락해줄 거면서 왜 자꾸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 지민이 부모님들 엄청 똑똑하시고 성품도 좋으신 훌륭한 분들이셔. 성품이고 나발이고 내가 아쉬워서 그러지. 원래 결혼은 나보다 모자라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는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 집보다 한참 못한 집이랑 사돈을 맺어야 되니? 네가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은 허락한다만
내 맘에 안 드는 건 어쩔 수 없어. 나랑 있을 때는 지민이랑 같이 미국 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애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그건 너랑 쟤랑 같이 미국 가면 네가 굶지는 않겠다 싶어서 했단 말이지. 그리고 막상 눈앞에 있으니까 자꾸 아쉬운 소리가 나오는 걸 어떡하니? 예비 시모에게 겨우 결혼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제 기분은 이미 지하바닥을 뚫고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예비 시모는 제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어요. 성빈이한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코다리 찜가게 8개까지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손이 부르틀 정도로 주방에서 일만 했어.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이 집도 없었을 거야. 너도 그렇고.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성빈이한테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솔직히 말해서 나처럼 가게 8개 운영하는 사장 드물다. 죄다 가맹점 모집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름 빌려주고 이름값만 받지. 나처럼은 절대 못해. 그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거든. 사실 가게 하나도 운영하기 힘든데 8개를 어떻게 운영하겠어? 예비 시모가 자기 자랑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자기업적이니 자랑하고 싶을 만도 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기 자랑 끝에 꼭 우리 부모님을 까내리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처럼 매일 같은 일만 하는 공무원들은 자영업하는 사람들 심정을 모를 거야. 돈도 크게 만져본 적 없고 경영이라는 걸 할 생각도 없이 평생 남 밑에서 기계처럼 일하면서 사니까 공무원 수준이어도 결국 서민 수준으로만 사는 거지.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하신 말씀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 장점이 말이 평생 직장이지 평생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살면 솔직히 공무원도 서민 아니니? 나처럼 밑바닥부터 고생하고 사업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 심정? 너희 부모님은 절대 모를 거란 뜻으로 말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딸 유학도 나한테 얹혀서 보내려고 하는 거지. 어머님, 그 이야기는 아까 끝냈었잖아요. 저희 부모님 직업은 공무원이셔도 사회에서 대우받는 분들이시고 노후도 제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남한테 신세지며 사시는 분들도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학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네 말대로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시면 네가 우리 집 도움 절대 안 받는 조건으로 결혼 허락해 줄게. 대신 결혼 준비할 때 머리 굴려서 내 도움 받으려는 거 보이는 순간 이 결혼은 끝나는 거다. 그리고 넌 미국 가서 우리 성빈이 끼니 안 거르도록 잘 챙겨줘야 돼. 알겠니? 예비 시댁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그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 결혼을 해야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제 손을 잡고 위로를 해주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이 남자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네요. 당시 남자친구는 저희 가족들만큼이나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남자친구는 오는 저를 달래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대신 사과할게. 내가 누누이 말했듯이 엄마가 혼자서 집안을 일으킨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해. 그래도 엄마가 하는 말에 악의는 없으니까 네가 이해해줘. 우리 둘 미국 가면 몇 년간은 엄마 볼 일 없으니까 결혼 전까지만 참으면 돼. 미국으로 가면 몇 년간 예비 시모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남자친구의 말 한마디에 넘어간 저는 얼른 결혼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까지 남은 창과 걸림돌은 너무나 많았네요.
남자친구와 유학원을 정하려고 하는데 예비 시모가 꼭 자기도 껴서 같이 알아봐야겠다고 해서 셋이서 함께 유학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상담해주시는 직원분과 상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시모가 제게 걱정스럽다는 듯이 묻더군요. 근데 너 정말 괜찮겠어? 막상 가서 보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학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괜히 없는 형편에 억지로 빚내서 유학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어머님, 저도 이 정도는 예상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너 꼽주려고 이러는 거겠니? 너랑 너네 부모님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 넌 왜 내 배려를 그런 식으로 꼬아서 듣는 거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화는 제가 내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예비 시모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예비 시모에게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자 남자친구가 예비 시모에게 저 대신 화를 내주었어요. 엄마, 여기까지 와서 도대체 왜 그래? 우리끼리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꼭 그러고 싶어? 그리고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잖아. 엄마는 왜 여기까지 와서도 사람 말을 못 믿고 계속 그러는 거야? 넌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적어도 너는 네 엄마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 유학 비용을 누가 내주는데? 누가 널 이렇게 키웠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여자에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지. 엄마 제발 그만 좀. 엄마 우리 결혼 허락해준 거 아니야? 결혼 허락해줬으면 이제 그만하고 우리 둘 예쁘게 바꾸라고. 허락은 했다만 영 찝찝해서 그렇지. 없는 살림에 너랑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너 따라서 억지로 유학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 너 엄마 속 좋은 거 알아 몰라? 결국 그날은 예비 시모 때문에 상담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영부영 상담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유학원에서 나오자 예비 시모는 자기랑 같이 밥 먹고 가자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게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자고 하고는 등을 보였어요. 남자친구는 제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던 건지 평소에 잘 가지도 않던 고급 식당으로 절 데리고 가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남자친구랑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이 예비 시모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 엄마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네요. 저의 기분을 풀어주고 안심시켜주려는 남자친구의 노력 덕분에 예비 시모 때문에 상했던 마음을 풀고 음식점을 나서려고 할 때였어요. 남자친구가 계산을 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카드를 내미는 순간 어디선가 손이 튀어나와 카드를 들고 있는 남자친구의 손을 찰싹하고 때렸습니다. 성빈이 너 왜 네가 계산을 해? 먹은 건 둘이 같이 먹었는데 네가 왜 계산을 하냐고. 엄마가 너 이러려고 용돈 주는 줄 알아? 하늘에서 떨어진 건지 땅에서 솟은 건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예비 시모 때문에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고 남자친구는 어디선가 나타난 예비 시모를 보고 순식간에 화가 몰려왔는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는 예비 시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집 안 가고 설마 우리 미행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 너희 둘 데이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미행했다. 왜? 너네 둘 결혼하면 돈도 아껴 써야 되는데 제 씀씀이가 어떤지 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엄마가 지민이 씀씀이를 왜 확인해? 그리고 내가 오늘 지민이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건데 팔리게 왜 이러냐고.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시선을 제게 돌리더니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설마 지금까지 우리 성빈이한테 얻어먹기만 한 거니? 너 거지야? 너 이러고도 정말 우리 성빈이 돈 보고 달라붙은 거 아니라고 잡아뗄 거야? 어머님, 거지라뇨. 어머님 말씀과는 다르게 저는 거지가 아니라서 성빈이랑 데이트하면서 저도 쓸 만큼 썼어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뭐가 지나치다는 거야? 아들 둔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니니? 너도 나중에 아들 낳아서 키워봐라. 딱 보니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다. 결국 저희는 음식점 종업원에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모 때문에 영업방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남자친구 군대도 기다려주고 유학도 가려고 했었는데 예비 시모의 인성 때문에 남자친구를 향한 제 마음이 눅눅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너랑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이유는 굳이 말 안 해도 너도 알 거라고 생각해.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이지. 내가 너였어도 나랑 결혼하는 거 망설였을 거야. 우리 엄마가 워낙 기가 세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조금 고집이 센 경향이 있잖아. 그게 너무 표출되다 보니까. 넌 아직도 그 소리니?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너희 엄마는 기가 세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으시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그래. 사리분별을 못 하시는 분이라고. 제 말에 남자친구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제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국 제 말에 동의하며 말하더군요. 네 말이 맞아. 우리 엄마 막무가내 아나무인한 사람이야. 나도 알고 있었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었나 봐.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 우리 엄마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사랑하는 너한테 그러는 거 보고 결국엔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더라.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제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는 것도 힘들지만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그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한참을 제게 안겨 울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앞으로 내가 더 노력하면 안 될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미국 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한국으로 안 돌아오면 엄마 만날 일도 없어서 괜찮을 거야.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해? 계획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잖아.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어떡해? 네 엄마 때문에 난 한국도 못 들어오고 미국에서 계속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엄마랑 너 안 부딪히게 만들게. 혹시나 부딪힐 때가 오면 내가 가운데서 잘할 테니까 제발 너라도 나 믿어주면 안 될까? 나도 너 없으면 못 살지만 너도 나 없이는 못 살잖아.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줘. 남자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당시 저는 남자친구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다시 한번 남자친구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네요.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견디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는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별다른 이야기 없이 상견례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전 남자친구는 제가 예비 시모 때문에 상견례 자리를 걱정하는 걸 알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내가 엄마한테 상견례 자리에서는 너한테 막대하는 모습 보이지 말라고 미리 말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님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빠랑 엄마한테도 그럼 어떡해? 그럼 나 정말 못 참을 것 같아. 그것도 걱정하지 마. 절대로 상대방 무시하거나 무례한 행동 하지 말라고 경고 단단히 내놨으니까. 우리 아빠도 엄마 보고 웬만하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더라. 남자친구 말로는 예비 시모가 남들 앞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시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 시부가 시모에게 미리 경고까지 했으니 상견례는 남자친구 말대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상견례는 시모가 정해둔 아주 비싼 고급 식당에서 진행됐어요. 한 사람당 식사 비용이 20만 원이 넘는 아주 비싼 곳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비싼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 나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상견례 자리로 향했어요. 상견례 장소에 도착한 저희 부모님은 그런 곳이 처음이다 보니 낯설어하며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예비 시모는 그런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인사도 건네지 않고 면박을 주고 시작하더군요. 두 분 다 이런 곳은 처음이시죠? 죄송하지만 처음 온 티 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행동해 주세요. 제가 여기 VIP라 여기 사장이랑 직원들이 저 잘 알거든요. 근데 제 사돈되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게 처음 온 친애들 그러면 제 입장이 좀 난처해져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무례한 말을 건네는 시모의 모습에 저와 남자친구의 인상은 바로 구겨졌지만 부모님은 저와 남자친구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며 웃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친정아빠는 오히려 예비 시모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돈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좋은 곳은 처음이라서 신기해서 너무 티나게 두리번거렸나 봅니다. 예비 시모는 웃으며 죄송하다는 저희 아빠의 말을 듣더니 어휴 하고 소리를 내며 한숨을 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애써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애들 유학 준비하는데 안사돈께서 같이 알아보고 계신다면서요? 고생이 많으시죠? 큰 사업도 하신다 들었는데 애들까지 신경 쓰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도 같이 신경 쓰면 좋을 텐데 말이죠.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 분이 뭘 하시겠어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대부분이 애들 유학 보낸 사람들이라 그쪽으론 제가 더 잘하니까 제가 나서서 애들 유학 챙겨줘야죠. 아유, 그러십니까? 안사돈께서 정보력이 좋으셔서 다행입니다. 안심이 되네요. 그나저나 우리 애들 둘 다 20 중반은 넘긴 했어도 아직 애기들 같아서 미국으로 둘만 보내는 게 걱정이 큽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애들 보내기 전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애들 생활비를 제가 다 감당은 해야 되니. 아, 예비 시모는 말끝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생활비 걱정을 혼자 하며 저희 부모님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곁눈질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미국 가면 성빈이도 저도 학생 신분이라 일을 못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쓸 생활비 따로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예, 말로는 누가 못하니? 지금 당장 너네 집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예비 시모의 말에 저희 엄마는 표정을 찌푸리셨지만 아빠는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미소를 띤 채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랑 퇴직하고 쉬고 있긴 하지만 우리 딸 유학 보내주고 생활비 보내줄 정도의 능력은 되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믿냔 말입니다. 두 분 공무원이셨다면서요? 공무원 월급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딸 유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킵니까? 제가 사업을 해서 다양한 직업군을 많이 만나봤는데
공무원 치고 재산 많은 공무원 못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죄송한데 아들 귀하게 키운 부모 입장에서 하는 말이니 고깝게 듣진 않으셨으면 하네요. 저희도 저희 재산을 공개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금전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예비시모 앞에서 정중하게 두 손을 모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예비시모는 입을 다물고 조용해진 듯 했어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는 속감이 나는 건지 아니면 아빠의 전공법이 먹혀든 건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무사히 식사를 끝내고 계산을 할 때쯤이었어요. 안사돈 덕분에 이런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오늘은 저희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저희 아빠의 질문에 예비시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목청이 보일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경박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예비시모의 모습에 저희 아빠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일순간 구겨졌죠. 어머님, 왜 그렇게 웃으세요? 뭐가 잘못됐나요? 참다 못한 제가 예비시모에게 묻자 예비시모는 웃는 걸 멈추고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참으며 말하더군요. 사돈어른, 아까 메뉴판 못 보셨어요? 여기 한 사람당 식사 비용이 20만 원이에요. 저희 6하면 최소 120만 원은 된다는 건데 와인도 시키고 했으니 150만 원 가까이는 나올 거라고요. 아,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먹어보니 비싼 값어치를 하는 음식들이더라고요. 다음부터 저도 종종 이런 좋은 곳 찾아다녀 봐야겠습니다. 덕분에 좋은 경험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말을 돌리시네. 괜한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늘 건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지금 계산하시면 두 분 받으시는 한 달 연금 절반은 여기에 쓰시는 거 아닌가요? 끝을 모르고 무례하게 구는 시모의 태도에 예비시모를 말리려고 제가 입을 때려는 순간 남자친구가 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하는 거야? 여기 내 상견례 자리인 거 잊었어? 내가 뭘 무리하게 굴었다고 그러니? 너나 엄마한테 버리같이 굴지 마. 그리고 넌 벌써부터 너희 장인 편이나 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니? 가진 것도 없는 장인한테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 엄마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제발 그만해. 오늘 이러지 않기로 나랑 아버지랑 약속했잖아. 아휴, 그래 알겠다. 내가 졌어. 사돈어른도 보셨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도 아들한테 이렇게 지고 살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니 저도 어쩔 수 없죠. 오늘은 사돈어른이 계산하세요. 다음엔 제가 더 비싼 걸로 대접할게요. 저희 엄마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눈치였고 저도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고 아빠에게 얼른 계산을 하라고 부추겼어요. 저희 아빠 카드를 받아든 조합원이 계산을 끝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 아빠에게 건네주자 영수증을 받아든 아빠가 영수증을 보며 궁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봉사료? 봉사료라는 것도 같이 계산되는데 이게 뭐지? 팁 같은 건가? 우리나라에도 팁을 받는 식당이 있었네. 저희 아빠는 저를 보며 봉사료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아빠가 생각하는 팁이 맞다고 말하려는 찰나 방정맞은 예비시모가 제 말을 가로막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돈어른은 그 나이가 되도록 봉사료가 뭔지도 모르고 사셨어요? 봉사료를 모르고 살았다기보단 봉사료 있는 식당은 처음 와봤어요. 처음 온 게 너무 티났나요? 아유, 무식해서 참. 내가 이런 무식한 집안이랑 사돈을 맺어야 된다니.
복장이 터진다. 복장이 터져.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희 보고 무식한 집안이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들 보고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없는 게 티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무식한 티내는 건 정말 못 참겠어서요. 가난한 건 제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지만 무식한 건 제 능력으로 커버가 안 되잖아요. 시몬은 들고 있던 냅킨을 테이블 위로 거칠게 집어던지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갈 채비를 하더군요. 그냥 우리 애들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그쪽 집안은 그쪽 집안 수준에 맞는 사람들 만났으면 하네요.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이랑은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되겠어요. 이보세요.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다른 자리도 아니고 애들 상견례 자리라 참았는데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 참으라고 시켰어요? 아쉬운 쪽이 그쪽이니까 참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우리 집에 붙어 먹으려고 하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그쪽이 가진 게 얼마나 많아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식한 건 우리가 아니라 그쪽이라는 거 알고는 계십니까? 그걸 모른다면 그쪽은 진짜 무식 중에 상무식한 인간이라는 건 알고 가셔야겠네요. 저도 그쪽같이 상도덕도 모르는 사람이랑 사돈 맺기 싫으니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저희 아빠는 저와 엄마를 자리에서 일으키며 집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가족을 붙잡았지만 저와 저희 부모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지갑에서 돈뭉치를 꺼내들고 쫓아오더니 저희 부모님에게 10,000원짜리 돈뭉치를 던지며 말하더군요. 돈도 없는 당신들한테서 비싼 밥 얻어먹은 게 미안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 돈 가져가세요. 당신들 지금 10원도 아까운 때 아닌가요? 저와 저희 부모님은 눈앞에 흩어져 떨어져 있는 10,000원짜리 지폐를 보고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참을 수 없던 저는 예비 시모가 던진 돈 위에 침을 뱉어버렸어요. 일단 더러운 돈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나 가지세요. 누굴 진짜 거지로 하나. 사랑했던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끝이 나는 건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집안에는 시집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마무리 지었네요. 남자친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파혼을 저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 로스쿨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유학행 대신 변호사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죠. 예비 시모에게 그런 꼴을 당하고 파혼을 해서 그런지 붓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로스쿨을 준비해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었고 몇 년 후 저는 평생 제 계획에 없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법률사무소인 로펌을 개업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로펌을 개업하셨다고 하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사실 공무원이라고 했던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전직 판사이셨습니다. 사실 판사도 공무원이긴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서 부모님이 판사라고 하면 뒤에 붙는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부모님 직업이 판사라고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부모님 두 분도 마찬가지셨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지민아, 어디 가서 부모님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판사라고 하지 말고 공무원이라고 해라. 무슨 일 하는 공무원이냐 물으면 법원에서 일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해. 알겠지?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어디 가서 절대 부모님이 판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저랑 제일 친한 친구 한두 명에게만 말을 했었죠. 그래서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이 고위 공무원이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제가 변호사가 되자마자 부모님도 다시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싶다며 로펌을 개업하셨어요. 부모님이 개업한 로펌 대표 변호사는 저희 부모님 두 분이셨고 저는 소속 변호사가 된 겁니다. 부모님이 로펌을 개업하자마자 손님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개업 후 처음 받는 소송을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특혜인 전관 예우 때문이었죠. 그 덕분에 손님들이 많이 오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꼭 억울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며 첫 소송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사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설마 진상 손님이 온 건가 싶어 제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역시나 사무원 한 명이 진상 손님에게 절절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장님 무슨 일이에요? 제가 사무원을 도와주려고 하자 사무원에게 가려져 있던 손님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손님은 저를 보자마자 바로 제게 달려와 저의 팔을 붙잡고 말하더군요. 너 여기서 일했니? 잘 만났다. 여기 판사였던 변호사 2명 있는 거 알지? 그 2사람 중 한 사람만 내 앞에 좀 데리고 와 봐라.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거든? 부탁 좀 할게.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못 본 사이에 귀머거리가 됐니? 나 지금 억울한 소송당해서 그러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 데리고 오라고 당장. 저희 사무실 사무원을 데리고 못살게 굴었던 진상 손님은 바로 예비 시모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예비 시모는 더 표독해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본 건데도 예비 시모는 저를 하대하듯 대하더군요. 참 사람이 한결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모시고 나올게요. 그래 고맙다. 근데 혹시 너 아직까지 우리 성빈이 못 잊은 건 아니지? 그래서 이러는 거라면 나한테 큰 기대는 하지 마. 알겠니? 네, 저 성빈이한테 미련 없고요. 그냥 어머님 도와주려고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예비 시모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니 아빠 사무실로 들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아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저와 함께 예비 시모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얌전하게 저희 아빠를 기다리고 있던 예비 시모는 저희 아빠가 자신이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표정을 부기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치니? 너희 아빠를 왜 데리고 와? 아,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 판사라고 말씀 안 드렸었나요? 이분이 지금 그쪽이 찾으시는 판사 출신 변호사님이신데요. 뭐라고? 판사라고? 네가 너네 부모 공무원이라고 했지 판사라고는 안 했잖아. 판사가 공무원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했거든요. 오해가 좀 있으셨나 봐요. 어쨌든 여기가 어머님이 찾으시는 판사 출신 이강인 변호사님이세요. 예비 시모는 저희 아빠의 직함을 듣자마자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자기 귀가 의심된다는 듯 머리를 한번 흔들더니 재차 되물었어요. 판사라고? 너희 아버지가 판사 출신 변호사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성빈이랑 파혼하고 제가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가 됐거든요. 제가 변호사 되니까 판사셨던 부모님이 저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로펌 사무실을 개업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 도움받으시려고 오신 거고요. 아이고, 세상에 인연이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그렇게 헤어졌었나 보구나. 잘 됐다, 잘 됐어. 사돈 어른, 이렇게 된 거 저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 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희 아빠 옆에 딱 붙어서는 말했습니다. 무식한 저한테 무슨 도움이 필요해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셨습니까?
그땐 제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사돈어른의 도움이 너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저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돈어른. 예비 시모는 저희에게 다른 유명 코다리찜 맛집에 레시피 소송을 당했다고 했어요. 전에 자기가 그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레시피를 자기 식당 개업하면서 썼다고 하더군요. 그걸 알게 된 그 식당에서 시모에게 레시피 소송을 걸게 된 거고, 시모는 당연히 소송에서 질 것 같아 전관 이후 특혜를 받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모에게 모든 사정을 들은 저희 아빠가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그 일은 제가 못 도와드리겠네요. 저는 정말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생각이거든요. 사돈어른, 지금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건 저입니다. 제가 거기서 레시피를 가져오긴 했어도 가게 8개를 만든 건 오로지 제 능력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미친 식당 주인 때문에 모든 걸 잃게 생겼다고요. 레시피를 훔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왜 자꾸 저를 사돈어른이라고 하시나요? 우리 인연이 끊긴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요. 냉정한 저희 아빠의 태도에 시모는 갑자기 두 손을 모아 빌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성빈이가 아직 지민이를 잊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다시 이어주고 저희 인연도 다시 이어가면 안 될까요? 더 이상 그쪽한테 듣고 싶은 말 없으니 이만 돌아가세요. 결국 예비 시모는 사무원의 손에 이끌려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계속해서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심지어 돈다발을 들고 와서 수임료는 얼마가 됐든 다 줄 테니 제발 자기 좀 도와달라고까지 하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와의 예정을 생각해서 좋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지만 끈질긴 예비 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방해로 예비 시모를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경찰 손에 이끌려가고 나서야 그 후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 저는 예비 시모의 소식을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네요. 레시피를 훔쳐 대형 식당을 차린 60대 여자가 3번의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그 이후 대학 친구들에게 들었는데 남자친구 집은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레시피를 훔쳤다고 뉴스에 나올 정도였으니 가게는 당연히 순식간에 망했고, 욕심 많던 시모는 끝까지 욕심을 놓지 못하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잃게 되었다고 해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된 건 참 마음이 아프고 딱했지만 예비 시모가 그렇게 된 건 인간고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진 않았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파혼이라는 실수를 한번 저지르긴 했지만 저는 아직도 너무 어리고 젊기 때문에 얼른 그 실수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내고 싶습니다. 몇 년이 흐르긴 했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힘든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 저도 지난날의 일들을 다 털어낼 수 있겠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건강한 삶 사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e next one.